지덕재로 채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습도 학습이지만 아이 정서지능,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또 네. 정서지능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정서지능을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정서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는 굉장히 네. 포괄적이고 좀 네. 뭔가 엄마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정서지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뭔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네. 밥상머리 대화예요. 저는 밥상머리 대화가 아이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굉장히 확신을 하는 게 그 가족 회의를 그 안에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 너희들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네. 인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게 나의 역할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 성적을 높게 받는 것 이런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집에서도 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 내에 그 아까 전 역할 분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만의 역할이 공부하는 것 말고도 있으면은 네.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가 맞아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가족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럼요. 나의 맞아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맞아요. 거, 그리고 그걸로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1인 1역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오늘부터 너는 이걸 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느끼기가 네. 힘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식탁 안에서 아이들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가족 회의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아이가 4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요. 4살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4살도 경청하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의견을 4살쯤이면 말을 하거든요. 뭐 그게 유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숟가락 놓는 걸 할 수 있다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회의가 일상이 되면은 뭔가 엄마의 고민, 아빠의 고민, 아이의 고민들이 가족 식탁 안에 모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의 현재 고민, 아이의 현재 흥미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일단 식사 시간에 대한 걸 프랑스 해외 파견을 갔을 때 딱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급식 시간 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은 학생들 빨리빨리 먹고 자리 비워줘야 되는 맞아요. 뭐 길어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막 10분 맞아요. 막 이런데 프랑스에 가서 제가 사실 충격받았던 건 식사 시간이 2시간? 올랄라. 진짜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본인이 선택해서 오늘은 학교에서 먹고 화요일은 집에 가서 먹고 와, 막 이런 제도를 보고 와 저는 왜 이분들이 항상 밥을 먹으면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 되니까. 하는지 그래서 이 먹는 문화에 대해서 한국은 정말 좀 빨리빨리 맞아요. 좀 해야 될 게 빨리 먹는 거잖아. 많아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라도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참 드네요. 그리고 그 정서직을 높이는 부모님의 말투가 또 있을지 궁금해요. 말투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친절하면은 정서지능이 높아질까?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친절한 말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와 좀 다른 객체로 보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가진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정서지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독립된 객체고 너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굳이 하지 않고 너는 너 자체로 이미 완성된 아이인데 내가 그거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아이가 그 충분히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면은 아이가 그 정서지능이 높아지면서 자존감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또 나오는데 역시 프랑스 학교에는 교무실이 없다. 지금 제가 쓴 책의 내용이 제가 프랑스에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프랑스의 3대 정신이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그런데 평등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도 그냥 동등하게 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 관계도 동등하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첫날 딱 갔는데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딱 자세를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 앞에 있는데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는 너무 편해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잘 보이고 뭐 윗사람에게 이렇게 수익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격체 대 인격체, 인간 대 인간 모두가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면을 봤거든요. 더 충격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고등학교 제 집 앞에 있는 학교 이름이 마리퀴리 고등학교였는데 학교 이름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학교가 마리퀴리 고등학교, 옆에 페스탈로치 고등학교, 옆에는 또 갈릴레오 고등학교가 학교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충격받았던 게 고등학생이 교문 밖에서 선생님과 맞담배를 피더라.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그냥 동등한 인격체 대 인격체. 이게 뭔가 동등한 인격체인데 네, 뭔가 좀 많이 다르죠. 많이 같네요. 정말. 네, 학교 안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학교 내에서는 밖에서는 네, 그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그럼 가지를 규칙이 좋네요. 학교 안에서는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건데 일단 아까 인간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맞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큰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고 엄마가 대신 다 결정을 네. 해주거나 네.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엄마가 가장 가져야 될 말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화도 네. 당연히 나죠. 화도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화는 감정이지만 그 화를 표현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화를 내는 걸 여러 번 선택을 했을 때 제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화를 내고 제가 냈다라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기 전에 항상 제가 그 화를 내고 나서 지었었던 무게, 책임의 무게, 그걸 수습할 때 더 걸리는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화를 네. 좀 삼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한테도 똑같이 대해요. 아이가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당연히 화가 나는 감정이 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상대방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너가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항상 말을 해줘요. 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줘요. 화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왜냐면 화를 내지 마. 그게 선택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그게 조금 폭력일 수도 있는 게 네. 나한테 다른 대안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렇죠. 그냥 선택이라고만 네. 하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한테 너가 가장 편한 장소에 가서 좀 마음을 진정해도 되고 너가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엄마나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말을 해도 돼. 라는 선택지들을 줘요. 그럼 아이가 화를 낼 때 너가 그거는 선택하는 거야. 근데 다른 대안들이 있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를 쓰고 네.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골라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화가 삭혀지는 방법을 아이가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삶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갈등 관계에 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을 때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걸 풀 수 있나.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걸 아는 사람은 슬기롭게 그걸 또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맞아요. 그렇지 못하면 점점 더 괴로움 쌓여가고 맞아요. 고통으로 다가오고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선택함으로써 알게 되면 이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예체능 있죠. 뭐 태권도도 있고 네. 피아노도 있고 미술. 예체능 교육이 아이의 정서 진행에 과연 좋을까요? 저는 다른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키는데 아이들 예체능만 시켜요. 피아노, 미술 이런 것들을 축구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아이들이 그래서 운동하는 거나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의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체능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신에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그렇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음. 뭐 달리기를 하거나 네. 축구를 하거나 아니, 좋아하는 거. 땀을 흘리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네.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저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체능을 시키고 있고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서 진행에 예체능은 필수다. 네. 너무 도움이 된다. 네. 아예 정서 진행 오늘 임강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정서 진행을 쭉 업시키는 그런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